이명박 박근혜 10년은 우리 민주주의, 특히 언론에 있어서 암흑기였습니다. 언론 자유도를 상징하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가 끝을 모를 정도로 추락했고, 박근혜 정부 말기엔 2016년엔 역대 최저인 70일을 기록하며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 자유지수가 껑충 뛰어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고, 모두가 대한민국 언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언론 자유는 지속적으로 신장되었지만 단 한 번도 언론의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일례로 대만 카스테라 사건, 황토팩 중금속 사건, 악의적인 조국 분야 일러스트 사용처럼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기업, 사회가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언론은 그 책임에서 유체 이탈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유독 언론 권력에는 예외로 작용한 것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입니다. 핵심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명백한 고의와 과실로 인한 오보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사례가 생기면 이를 즉각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악의적 오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허위 조작 정보에 기초한 보도가 공론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언론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또다시 반대만을 위한 반대, 대안 없이 구태의연한 농성정치, 폭력정치에 나섰습니다. 이젠 좁은 국회 복도를 가득 채우고 구호를 외칩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까지 동원해 정정에 나서는 오만방자 모습에 지켜보는 국민은 들었습니다.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고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묻습니다. 명색이 제1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고 언론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개혁 입법의 발목만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국민이 이 대표에게 요청한 공정한 정치가 혁신이 이런 것입니까? 국민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황교안, 나경원식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참신한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는데 이 대표는 두 선배의 못된 버릇만 맹종하고 있으니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흙탕 집안싸움을 개혁입법 극렬 반대로 봉합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허락할 국민이 아닙니다. 특권 해체가 민주당의 역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문체위 전체회를 통과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본회의 역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